25년을 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아내는 제가 회사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간 곳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박 팀장님, 인사부에서 찾으십니다.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인사부에서 부르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이 복도를 수없이 걸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사부장이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박 팀장님 앉으시죠.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나쁜 소식이 올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인사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팀장님이 포함되셨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면서 그 뒤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그 서류뿐이었죠. 사직서,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는 그 종이를. 팀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52살입니다. 이 나이에 회사를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재취업? 말도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 세상인데 50이 넘은 사람을 누가 뽑겠어요. 퇴직금은 다음 주에 입금될 겁니다. 그리고 인사부장의 말이 계속됐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25년 동안 앉았던 그 책상, 가족사진 액자 하나, 머그컵 하나, 별것 아닌 것들이 그렇게 소중해 보일 수가 없더군요. 동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저만 몰랐던 겁니다. 팀장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볼펜 몇 자루, 명함, 회사 출입증, 25년의 흔적들이 거기 있었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평소처럼 가방을 들고 일어섰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문을 나가면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배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하니 로비가 보였어요. 출입구를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25년을 보낸 건물이었어요. 이제 남이 됐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전철을 탔죠.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는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옆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지. 지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재우는 취업 준비 중이에요. 수진이는 미술 입시 학원비가 많이 듭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시도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주방에서 지연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응, 왔소.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그냥 평소처럼.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소 같지 않았어요. 인생이 무너진 날이었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죠. 아빠, 밥 왜 안 먹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 점심을 늦게 먹어서 그래. 또 거짓말이었어요. 점심은커녕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재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다음 주에 면접 있어요. 그래, 잘하고 와라. 아들의 면접.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저 자신도 이제 면접을 봐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밥을 몇 숟가락 떠먹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많이 피곤하네. 먼저 들어가 있을게. 벌써요? 저녁도 제대로 안 먹고. 응, 괜찮아. 침실로 들어가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옆에 누웠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요. 지연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연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잠든 거예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현관 쪽을 봤어요. 제 출근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25년을 함께한 그 가방. 이제는 쓸모 없어진 물건이 돼버렸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담배를 꺼냈어요. 5년 전에 끊었던 담배였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었죠.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퇴직금은 어머니 병원비로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2년째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매달 나가는 비용이 150만 원입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생활비, 수진이 학원비, 대출 이자. 최소 300만 원은 필요했죠. 손가락 사이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처럼 제 인생도 흩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한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지각 한 번 안 했고 회식 자리도 빠지지 않았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인가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연 옆에 조용히 누웠어요. 천장에 희미한 그림자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출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당장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어요. 막막했죠. 하지만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가장이니까요. 이 집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긴 밤을 버텼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어요.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처럼 6시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일어났어요. 지연은 아직 자고 있었죠. 조용히 침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밑이 퀭했고 얼굴빛이 누렇게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면도를 하다가 손이 떨려서 턱에 상처가 났습니다. 아, 휴지로 피를 닦았어요. 작은 상처였지만 계속 피가 났죠. 멈추지 않는 피처럼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꺼내 입고 넥타이를 맸어요. 거울을 보며 매듭을 조이는데 목이 조이는 것 같았죠. 오늘은 어디로 가지? 회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야 했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지연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오늘 회의가 일찍 있어서.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회의는 없었어요. 이제 제가 갈 회의실도 없었죠.
그래도 아침은 먹고 가요. 아니, 괜찮아. 회사 가서 먹을게.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지연이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개찰구를 통과했겠지만 그날은 역 앞을 지나쳐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사흘 전 구조조정 통보를 받고 나서 급하게 알아본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 편의점이었어요. 편의점 사장 문대식 씨에게 전화했었죠. 사장님, 혹시 일할 사람 구하세요? 누구세요? 저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근처에 사는데 일자리를 찾고 있어서요. 아, 그래요? 마침 사람이 필요했는데.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그렇게 만난 대식 씨는 제 사정을 듣고 흔쾌히 일을 맡겼습니다. 형님, 힘드시겠지만 잠시라도 일하시죠. 시급은 최저임금밖에 못 드리지만. 아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고개를 숙였었죠. 52살에 시급 10,000원짜리 일을 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편의점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좁고 어두웠어요. 음료수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형님 오셨어요? 대식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 이 박스들 진열대로 옮겨주세요. 생수랑 음료수요. 정장 재킷을 벗어 걸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25년 동안 서류만 다루던 손이었어요. 이제는 박스를 나르게 됐죠. 첫 번째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생수 한 박스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허리가 빳빳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거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한 박스, 두 박스, 창고에서 진열대로 옮기기를 반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넥타이가 거추장스러워서 풀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는 금방 땀으로 젖었죠. 형님, 잠깐 쉬다 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쉬면 생각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거든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품질관리팀장이었던 제가 편의점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대식 씨가 컵라면을 건넸어요. 형님,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창고 구석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팀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창고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죠. 형님, 많이 힘드시죠? 대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이 있으신데 이런 일 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대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는 진열대 정리를 했습니다. 우유 유통기한 확인하고, 과자 진열하고, 바닥 청소하고, 품질관리팀장이 하던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일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베었습니다. 박스 모서리에 긁힌 거죠. 피가 조금 났지만 그냥 뒀어요. 반창고 붙일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진열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저도 저랬죠. 이제는 창고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형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나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정장 재킷을 다시 입었어요. 넥타이를 메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장은 구겨져 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죠. 편의점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퇴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지연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저 구름처럼 나도 흘러가고 있는 건가? 손을 펴봤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25년 동안 펜만 잡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박스를 나르는 손이 됐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도 저렸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참아야 했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텨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6시 20분. 평소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보 왔어요? 오늘 일찍 오네. 지연이 주방에서 말했습니다. 응, 회의가 일찍 끝나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씻고 나와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알았어.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회사원 같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 많이 힘들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바쁜 시기라서.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그래, 좀 피곤하긴 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손에 뭐가 난 거 아니에요? 손을 봤어요. 물집이 보였습니다. 아, 이거 공장 현장 점검하다 보니 그래. 조심하세요, 아빠. 응.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 있을까? 곧 들킬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버텨야 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온몸이 쑤셨어요. 특히 허리와 어깨가 심했죠. 여보, 괜찮아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자,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편의점에 가야 했어요. 모레도 글피도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더. 그렇게 저는 첫날을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지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지연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편의점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매일 박스를 나르고 진열하고 청소하다 보니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손에 뭐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손바닥을 봤어요. 물집이 굳어서 굳은 살이 된 자국들이 있었죠. 아, 이거 공장 현장 점검하다 보니 그래. 품질관리팀장이 왜 현장 점검을 그렇게 자주 해요? 지연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불량률이 높아서 직접 확인해야 해. 그래요? 손 조심하세요. 지연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재우는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또 떨어졌어요. 면접을 봤지만 떨어진 거였죠. 그래,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제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 자신도 제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아빠도 힘드시죠?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재우가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이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수진이는 미술 입시 때문에 학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빠 다음 달에 특강 들어야 하는데 50만 원 필요해요. 50만 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한 달 편의점 급여가 고작 90만 원이었거든요. 50만 원이나? 네. 입시 준비반이라서 좀 비싸요. 그래, 알았다. 줄게.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어요. 딸의 꿈을 포기시킬 수는 없었죠.
편의점에서 대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새벽 배달 일도 할 수 있을까요? 형님, 그것까지 하시면 몸이 안 좋을 텐데. 괜찮습니다. 해야 해요. 대식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나이가 있으신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배달하면 힘드시지 않겠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렇게 새벽 배달까지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음료수 배달을 하고 낮에는 편의점 일을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저녁 7시였죠.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녁 식탁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각자의 걱정에 빠져 있었어요. 재우는 노트북만 들여다봤고 수진이는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렸죠. 지연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왔어요. 얼마? 230만 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수진이 학원비, 재우 면접 정장, 어머니 병원비까지 합치니까 그래요. 퇴직금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비 150만 원, 수진이 학원비 50만 원, 생활비. 돈이 물처럼 빠져나갔죠.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여보, 우리 형편이 괜찮은 거 맞죠? 지연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괜찮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아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 87만 원. 다음 주면 또 어머니 병원비 150만 원이 나갈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편의점 급여 90만 원, 새벽 배달 40만 원. 합쳐도 120만 원이었죠. 부족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어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대출 이자 연체 안내. 3일 이내 입금 바랍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자조차 못 내고 있었던 거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배달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지연이 일어나 있었어요. 아, 응.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나가봐야 해. 새벽 4시에요? 응, 라인이 멈췄대. 빨리 가봐야 해. 지연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요즘 새벽 출근이 잦네요. 바쁜 시기라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조심히 다녀와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거짓말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배달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곧 들통날 거예요. 지연이 눈치채고 있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버텨야 했어요. 해가 떴습니다. 배달을 끝내고 편의점으로 갔어요. 창고에서 박스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으윽, 주저앉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죠. 형님, 괜찮으세요? 대식 씨가 달려왔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힘이 들었어요. 형님, 오늘은 쉬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일해야 해요. 형님, 돈 벌어야 합니다. 대식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허리를 붙잡고 일어섰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일을 계속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각자 밥만 먹었어요. 밥그릇 소리만 적막하게 울렸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학원 특강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냥요.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아서요. 수진이가 눈치챈 거였어요.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아니야, 들어야지. 아빠가 마련해 줄게. 괜찮아요, 아빠.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통장 잔액 87만 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나르다가 잠깐 쉬려고 창고 밖을 내다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였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회사에 있지. 왜? 거짓말하지 마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 마트에서 회사 동료 만났어요. 김대리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사람이 뭐래? 당신 지난달에 퇴사했다고 하던데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여보, 집에 와요. 지금 당장.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대식 씨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오늘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생겨서요. 가방을 챙겨 뛰쳐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타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뭐라고 설명해야 하죠?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죠.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앉아요. 지연아, 앉으라고요.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언제부터였어요? 뭐가? 거짓말이요. 언제부터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더 이상 둘러댈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한 달? 지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달 동안 날 속인 거예요? 매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할 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김대리가 그러던데 지난달 초에 구조조정됐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응. 그럼 매일 아침 정장 입고 나가는 거 봤어요. 회사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디 갔던 거예요? 편의점에서. 일했어. 편의점?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편의점. 거기서 박스 나르고 진열하는 일했어. 정장 입고 편의점에서 일했다고요? 그래야 당신이 눈치 못 채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퇴직금은요? 어머니 병원비로 다 썼어. 요양병원비가 밀려서. 그럼 지금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통장에 60만 원 정도. 60만 원?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수진이 학원비 내야 하고 재우 면접 정장도 사야 하는데 60만 원이라고요?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어떻게요? 편의점 알바로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았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끙끙 앓았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웠어. 부끄러워요? 25년 같이 산 아내한테? 나는 가장인데 돈도 못 벌고 너무 창피했어. 나는 당신 동료였어요. 뭐든지 같이 이겨내는 사람이었다고요.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요? 왜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등을 보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는 게 보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얼마 받아요? 한 달에 9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생활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배달도 시작했어. 40만 원 더 벌어. 새벽 배달까지요? 지연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새벽 배달을 해요? 52살이에요, 52살. 어쩔 수 없었어.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요즘 그렇게 피곤해 보였던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배달하고, 낮에는 편의점 일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기 시작했죠. 당신 혼자 그렇게 힘들었어요? 혼자서?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무능하긴요. 바보예요, 바보. 지연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손 좀 보여줘요.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을 봤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여기저기 상처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연이 제 손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펜만 잡던 손인데 이렇게 됐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그 말 듣기 싫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로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지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지연아, 침실 좀 쓸게요. 당신은 거실에 있어요. 알았어.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지만 불을 켜지 않았어요. 재우와 수진이 돌아올 시간이었지만 아직 안 왔습니다.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 8시쯤 재우가 돌아왔어요. 아빠, 왜 불도 안 켜고 있어요? 불을 켰습니다. 재우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빠 우셨어요? 아니야. 엄마는요? 방에서 쉬고 계셔. 재우가 눈치챘는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돌아왔어요.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 10시,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우는 소리였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다 멈췄어요. 여보, 미안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문 앞에 서서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문이 이마에 닿았죠.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잠을 청했다기보다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은 오지 않았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실 문을 열고 나와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들어갔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재우와 수진이는 눈치를 챘어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죠. 집안의 냉랭한 공기를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침 식탁은 더 이상 차려지지 않았어요. 각자 알아서 먹었죠. 저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때웠고 아이들은 시리얼을 먹었습니다. 지연은 방에서 나와 물만 마시고 들어갔어요. 엄마, 밥 먹어야지. 수진이가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나가지 못했어요.
대식 씨에게 연락했죠. 사장님, 죄송하지만 며칠만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일을 쉬니까 수입이 없었어요.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었죠. 카드 대금 독촉 문자가 왔습니다. 결제일이 지났습니다.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은행 대출 이자 연체 안내도 왔어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54만 원. 일주일 전보다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랑 싸웠어요? 아니야. 그럼 왜 말도 안 해요? 왜 소파에서 자요?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재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말했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한 달 전 구조조정 통보를 받은 그날 바로 말했어야 했죠. 거짓말로 버티려 한 게 잘못이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통장 앱을 다시 켰습니다. 잔액 54만 원.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하죠? 다음 주면 또 150만 원이 나갈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필요한 돈을 계산하니 최소 300만 원이었어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한테 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문득 침실 쪽을 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지연도 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일어나서 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 정말 바보 같았어.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한 게 잘못이야. 침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지연아, 제발 나와줘. 얘기 좀 하자. 지금은 싫어요. 겨우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혼자 좀 있게 해줘요. 알았어. 물러섰습니다.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어요.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집에 있기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52살. 이 나이에 가족 하나 제대로 못 먹여 살리는 남자.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54만 원. 내일 어머니 병원비 150만 원.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제 그림자는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보호자님, 이번 달 비용이 아직 입금 안 되셨는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연체되면 곤란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150만 원을 어디서 구하죠?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더군요. 새벽 1시, 핸드폰 화면에 뜬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모두 자고 있었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먼저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재우가 나왔어요. 아빠 면접 다녀올게요. 그래, 잘하고 와. 엄마한테 인사해야 하는데.
나중에 해. 엄마 지금 쉬고 계셔. 재우가 나갔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요양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며칠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보호자님, 이미 일주일이나 늦으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정이 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꼭 입금해 주세요. 그 이후엔 퇴원 절차 진행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금요일까지 3일 남았어요. 대식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부터 다시 나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형님. 언제든 오세요. 급여를 미리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50만 원만. 알겠습니다. 오늘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박스를 나르고 진열을 했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에 급여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형님,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에 50만 원을 입금했어요. 잔액이 104만 원이 됐죠.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밤에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어요. 나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문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혼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나도 눈치챘어야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아니야, 내가 같이 살면서 왜 몰랐을까요? 바보같이. 지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아직은 안 돼요. 알았어. 그날 밤도 소파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지연이 말을 걸어줬으니까요.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대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밤 시간에 할 수 있는 일 없을까요? 형님, 낮 일도 힘드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요. 대식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택배 상하차 센터에서 사람 구한대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거기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형님, 그 일은 정말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도 며칠 못 버티고 그만둔대요. 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택배 센터에 갔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52입니다. 관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일이 좀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일당 10만 원입니다. 일자리를 하나 더 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밤 9시였습니다. 저녁을 급하게 먹고 다시 나갈 준비를 했어요. 아빠, 어디 가요? 재우가 물었습니다. 아, 급한 일이 생겨서. 이 시간에요? 응, 금방 올게. 재우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택배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지는 박스들이 끝없이 나왔어요. 자, 시작합니다. 빨리빨리 분류해 주세요. 관리자가 소리쳤습니다. 박스를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했죠. 1시간쯤 지나자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아저씨,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소리쳤어요. 저보다 30살은 어려 보였죠. 네, 알겠습니다. 박스를 더 빨리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까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새벽 2시, 일이 끝났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일당 10만 원입니다. 돈을 받아들었어요. 10만 원. 4시간 일하고 받은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였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재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재우야, 왜 앉아? 아빠 기다렸어요. 왜? 아빠 어디 다녀온 거예요? 일 좀 보고 왔어. 이 시간에요? 새벽 3시에요? 재우가 일어섰습니다. 아빠 사실대로 말해줘요. 무슨 소리야? 회사 다닌다더니 편의점 다닌다며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접 봤어요. 뭘 봤는데? 아빠가 택배센터에서 나오는 거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면접 보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우연히 택배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아빠가 나오더라고요. 재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까지 해요? 재우야, 회사 잘렸으면 말했어야죠. 왜 혼자 끙끙 앓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요? 너는 취업 준비해야지. 취업 준비가 뭐가 중요해요? 아빠 몸이 상하는데. 재우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빠 편의점에서 일하고 새벽 배달하고 택배 일까지 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재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얼굴 좀 보세요.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늙으셨는데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져봤어요.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죠.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무능해서. 무능하긴요. 재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25년 동안 한 회사 다니며 가족 먹여 살렸잖아요. 회사가 나쁜 거지, 아빠가 나쁜 게 아니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우야, 이제 그만해요, 아빠. 택배 일 같은 거. 하지만 돈이. 제가 알바 시작할게요. 저도 벌 수 있어요. 안 돼. 너는 취업 준비해야지. 취업 준비는 틈틈이 할 수 있어요. 아빠 혼자 3개씩 일하는 거 못 봐요.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요? 아빠, 우리 가족이잖아요. 같이 버티면 되잖아요. 그래, 고맙다. 재우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아들의 품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진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요. 엄마도 알아야 해요. 아빠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야. 문이 열렸어요.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들어와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재우도 함께요. 세 사람이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재우한테 들었어요.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택배 일까지 하고 있었다며요? 응.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돈이 필요했어. 어머니 병원비도 밀렸고. 지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하지만 나도 일할게요. 미용실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봤어요. 지연아, 너까지. 괜찮아요. 같이 벌면 되잖아요.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다음 날 아침, 네 식구가 식탁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앉은 아침 식사였어요. 아빠, 저도 학원 끊을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요. 인터넷 강의로 해도 돼요. 돈 아껴야죠. 딸도 알고 있었던 거죠. 밥을 먹으며 서로를 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어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응, 같이 하면 되지.
재우가 웃었습니다. 파이팅! 수진이도 따라 웃었어요.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미용실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는 거였어요. 하루 5시간, 주 5일. 다녀올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지연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가는 아내였죠. 문이 닫히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미안하고 또 한편은 고마웠습니다. 재우도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아빠, 전화 갈게요. 응, 몸 조심해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들이 밤늦게 일하러 가는 모습이 마음 아팠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저는 편의점 낮 일과 새벽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택배 상하차는 그만뒀어요. 재우가 너무 걱정해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식탁에 통장을 모았습니다. 제 통장, 지연 통장, 재우 통장. 이번 달 총 수입이 260만 원이네요. 지연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생활비 80만 원, 어머니 병원비 150만 원, 카드값 30만 원. 딱 맞네. 그래도 모자란 것보다 낫죠. 힘들었지만 함께 벌어서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안 좋아. 고생했어. 앉아. 지연을 소파에 앉혔어요. 다리를 주물러 줬죠. 여보, 괜찮아요. 당신도 피곤할 텐데. 아니야, 내가 해줄게. 다리를 주무르며 지연을 봤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웃고 있었어요. 그래도 일하니까 좋더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는데.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연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재우는 학교 근처 카페 주간 알바를 추가로 시작했어요. 아빠,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가려고요. 재우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취업 준비는 언제 해? 틈틈이 해요. 아침에 2~3시간씩.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우야, 고맙다.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아들이 웃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밝은 미소였어요. 수진이는 학원을 끊고 인터넷 강의로 바꿨어요. 아빠, 이것도 괜찮아요. 혼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미안하다. 아빠,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우리 가족인데. 딸도 많이 컸더군요. 어느 주말 네 식구가 함께 장을 봤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어요. 예전처럼 여유롭게 사지는 못했죠. 하나하나 가격표를 보며 골랐습니다. 이거 할인하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걸로. 삼겹살 대신 닭고기를 샀어요. 과일도 제철 것만 조금 샀죠.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장 보니까 좋네요. 맞아, 엄마.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나왔어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어요. 지연이 요리하고 수진이가 도왔죠. 재우와 저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자, 다 됐어요. 닭볶음탕이 식탁에 올랐어요. 김치, 나물 반찬도 함께요. 잘 먹겠습니다. 넷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식탁은 아니었지만 따뜻했어요. 맛있다, 여보. 그래요? 오랜만에 만드니까 서툴러요. 아니야, 정말 맛있어. 재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밥을 먹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재밌었던 일은 없었는지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지연이 씻고 제가 닦고 재우가 정리하고 수진이가 쓰레기를 버렸죠. 이렇게 하니까 금방 끝나네. 그러게요. 한 달 더 지났습니다. 저녁 퇴근길 지연이 미용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벌써 끝났어? 응, 오늘 일찍 끝났어. 같이 걸어갈까? 좋지.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스쳤어요. 여보, 오늘 원장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 뭐라고? 일을 잘한대요. 손님들이 나한테 머리 감겨달라고 한대. 역시 우리 지연이 실력자야. 에이, 그냥 성실하게 하는 거죠 뭐. 지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골목길을 돌아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참 예쁘다. 응. 둘은 잠시 멈춰서서 노을을 봤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나랑 같이 걸어줘서. 지연이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 날 용서해줘서. 용서는 무슨. 우리 부부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지연이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환한 웃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수진이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왔어요? 응, 공부 열심히 하네? 네, 오늘 인강진도 다 나갔어요. 우리 딸 기특해. 밤늦게 재우가 돌아왔습니다. 아빠 안 주무셨어요? 응, 너 기다렸어. 밥 먹어라. 고마워요. 재우가 따뜻하게 데운 밥을 먹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 지켜봤죠. 아빠, 오늘 편의점 사장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 일 잘한대요. 다음 달부터 시급 올려주신대요. 잘했다,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그런가 봐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제가 더 고맙죠. 둘은 말없이 웃었어요.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돈은 부족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웠어요. 거짓말이 사라졌으니까요. 서로에게 솔직해졌으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성민 씨죠? 이력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품질 관리 경력자를 찾고 있는데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나 면접 봐. 정말요? 응. 중소기업인데 품질 관리 자리래. 지연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젊은 면접관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구조조정 이후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었어요. 박 대리님, 여기 자리입니다. 대리, 25년 경력의 대리였지만 괜찮았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팀장은 35살쯤 돼 보였습니다. 저보다 20살 가까이 어렸어요. 박 대리님, 이 보고서 작성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이 어린 상사의 지시를 받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었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퇴근 시간 6시에 딱 끝났어요. 회사를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죠. 여보, 퇴근했어요? 응, 지금 나왔어. 미용실 앞에서 기다릴게요. 같이 가요. 미용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어.
일도 재밌고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참 예쁘다. 그러게요.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급여는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죠. 여보, 응? 우리 잘 버텼어요. 그래, 우리 잘했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엄마 왔어요? 수진이가 반겼습니다. 저녁을 함께 준비했어요. 지연이 끓인 김치찌개가 올라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넷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재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다음 주에 최종 면접이에요. 그래, 잘하고 와라. 이번엔 될 것 같아요. 응, 잘 될 거야.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아빠, 저 공모전에서 입상했어요. 정말? 우리 딸 대단한데? 장려상이지만요. 그래도 대단해. 밥을 먹으며 서로를 봤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지영과 나란히 누워 천장을 봤어요. 여보, 행복해요. 나도. 돈은 예전보다 없지만 마음은 더 편해요. 거짓말이 없어서 그런가 봐. 맞아요.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하자. 응, 그러자.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통장에 돈은 여전히 많지 않았어요. 빚도 아직 남아 있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거짓말이 없었으니까요. 빈손이었지만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이제 다시는 숨기지 않겠다. 속으로 다짐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내일 또 출근해야 했죠. 젊은 팀장의 지시를 받아야 했고 예전보다 적은 급여를 받을 거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일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빈손이지만 약속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약속. 가족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면 충분했어요. 지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거예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편의 삶,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